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오늘은 패션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직업이죠.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당히 큰 직업이 바로 패션 디자이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를 냉혹한 현실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희망찬 면을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처럼 이렇게 쉽게 판단이 서지를 않아서 많이 망설이고 많이 고민했던 컨텐츠가 바로 이 패션 디자이너라는 세계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요새 흔히들 얘기하는 금수저, 금수저 출신이 아닌데 성공한 디자이너는 과연 누가 있을까? 누구나 다 알만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는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 친구를 말씀을 드리면 쉽게 공감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끌어가게 될 컨셉이라는 거를 설명했을 때도 이 디자이너를 말씀을 드리면 쉽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용기를 내서 준비를 했습니다. 디자이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제 스킬이 있는데, 첫 번째가 컨셉이죠. 이 컨셉은 문서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이미지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 컨셉은 뭐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컨셉을 알아야 테마라는 거에 접근을 할 수 있고, 테마에 접근을 해야 이제 그룹핑이라고 하는 거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룹핑을 좀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시리즈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컨셉, 테마, 그룹핑, 시리즈가 합쳐졌을 때 결국 이제 디자인의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먼저 그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컨셉을 이 디자이너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끌어가게 될 디자이너는 바로 알렉산더 맥퀸입니다. 알렉산더 맥퀸은 1969년도에 런던에서 출생을 했죠.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 직업을 디자이너로 하겠다고 맥퀸이 회고록에서 밝혔다고 해요. 참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의 집안은 맥퀸의 적성을 키우기 위해 디자인이나 이제 미술학교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넉넉한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 면에서 그렇게 후원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던 중에 쉐빌로라고 하는, 쉐빌로는 이제 영화 킹스맨에서도 나왔던 이제 거리인데, 이 거리는 맞춤 양복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영국의 거리예요. 이 거리에서, 그 양복점에서 견습생이 필요하다라는 신문 기사를 어머니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되고, 그 신문 기사를 알렉산더 맥퀸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맥퀸이 16살이 되던 해에 그 쉐빌로 거리에 코넬리우스 오칼란이라고 하는 코트 전문 테일러숍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는 앤더슨 셰퍼드라고 하는 이제 테일러링 샵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앤더슨 앤 셰퍼드는 영국식 맞춤 고급 테일러링의 기술을 이제 습득하는 좋은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워낙에 이제 테일러링 기술에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 테크닉을 익혀나갔다고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의 밑바탕이 되는 재단 기술과 테일러링을 습득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행보죠. 알렉산더 맥퀸의 행보는 일반적으로는 뭐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패션에 관련된 전공을 택하고 디자이너가 되는 길이, 아니면 대학원이나 유학을 거쳐서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데뷔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길인데, 알렉산더 맥퀸은 이제 부유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고 테일러링 그 샵에 견습공으로 일하게 되면서 눈뜬 게 이제 재단 기법이에요. 알렉산더 맥퀸의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엣지 있는 이제 커팅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설명드릴 컨셉하고도 연관이 되지는 부분인 거죠. 결국 컨셉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일대기, 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바로 컨셉이죠. 브랜드에는 컨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컨셉을 말로는 설명을 해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옷을 만들면 이걸 누구한테 입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타켓이 있어야 되는데, 이 타켓은 이미지 작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브랜드에 이제 입사를 하시거나 디자인실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 브랜드의 컨셉에 맞는 이제 디자인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알렉산더 맥퀸의 이야기로 돌아가다 보면 깁스 앤 혹스라는 이제 의상 전문 업체에서 엔젤스 앤 버먼스라고 하는 회사를 거쳤다라고 해요. 근데 이 엔젤스 앤 버먼스는 런던의 유명 쇼의 이제 무대 의상을 제작하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맥퀸은 이제 레미제라블의 의상 제작에도 참여를 했다라고 해요.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은 다른 디자이너들의 컬렉션하고는 참 다른 부분이 많죠. 틀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많은데,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을 여는 이유는 수주를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백화점의 바이어들, 편집샵의 그 바이어들, 그리고 잡지사들의 그 프레스 기자들, 그 다음에 패션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쇼를 하는 이유는 오더를 받기 위한 거예요. 1년 뒤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금 상품들을 컬렉션에 올렸으니까 이 양을 결정을 하는 게 컬렉션의 주된 목표인데, 알렉산더 맥퀸은 컬렉션을 펼치는 방법이 이 오다 부분에 집중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아니라 그 알렉산더 맥퀸의 세계를 보여주는 쇼로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쇼를 열게 되면 항상 이슈가 됐던 쇼가 바로 알렉산더 맥퀸의 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알렉산더 맥퀸의 성장기를 이렇게 겪어가는 거를 보면, 재단사로 취업을 했고 견습공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쇼 무대 의상을 제작을 했던 곳에 참여를 했고, 이게 고스란히 그의 컨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컬렉션을 발표를 했을 때는 그가 몸담고 견학하고 기술을 습득했던 모든 스킬들이 이제 컬렉션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맥퀸이 이탈리아로 이주를 해서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브랜드인 로미오 지글리라는 데서 재단사로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로미오 지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0년대, 90년대에 로미오 지글리는 새로운 형태감을 들고 나왔던 브랜드예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로미오 지글리는 굉장히 유행을 선도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 이제 명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 이후에 맥퀸이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서 런던의 가장 유명한, 영국의 가장 유명한 왕립학교죠. 센트럴 세인트 마틴이라고 하는 예술학교에 패션 튜터 자리에 지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포트폴리오를 본 학교 관계자들이 그를 패션 튜터 자리에다가 그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석사 과정의 학생으로 등록을 시켰다고 해요. 이 부분은 참 부러운 부분이 많은 부분이죠. 그 소위 말하는 패션 선진국의 학교 관계자들도 천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고 그 천재가 위치해야 될 정확한 곳에 포지셔닝을 시켜주는, 그래서 패션은 재능 있는 친구를 누가 발굴해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 디자이너의 인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왕립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학생의 그 창의력에 불을 지펴주는 이제 커리큘럼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선진국의 그 패션 스쿨들은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패션 스쿨이 있는데 이 센트럴 세인트 마틴이라고 하는 왕립학교는 그 어떤 패션 스쿨보다도 그 학생들의 창의력에 가장 많은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죠. 근데 이 센트럴 마틴의 학교는 또 뭐가 유명하냐면 유럽의 그 명품 브랜드들의 인턴 사원, 디자이너로 데뷔하는 등용문이기도 해요. 그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오랜 역사와 문화가 이렇게 융합이 되져야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영국이라는 문화의 그 특징인 것 같아요. 패션계의 특징, 펑크를 처음에 유행을 시켰고 모즈룩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근원지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영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인트 마틴의 학사 과정에 입학을 한 이 사건이 디자이너 길로 이끈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퀸은 마치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정식 디자인을 이 기간에 이제 흡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알렉산더 맥퀸이 참 대단한 친구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당시 로미오 지글리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재단사로 근무를 해서 안주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나는 여기 그냥 이 조건에 맞춰서 살면 돼 라는 게 아니라 재단사를 하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패션 디자이너의 세계라는 게 과연 어떤 길인지. 다시 영국에 와서 왕립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디자인을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그룹핑과 시리즈의 개념을 이때 이제 알았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역경을 딛고 일어난 디자이너죠. 그 가난했던 환경,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를 비껴갈 수 없었던 사건, 사고들, 이 부분이 고스란히 컬렉션에 반영이 돼요. 브랜드에 반영이 되는데 알렉산더 맥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심벌 같은 거.
그건 바로 스컬이죠. 해골 문양. 그 패션에 스컬이라고 하는 심미적으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심벌을 알렉산더 맥퀸은 마치 우리의 일상인 양 심벌로 삼았고, 그게 너무나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알렉산더 맥퀸의 상징과도 같은 이제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의 젊은 시절을 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수습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엣지 있는 커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지게 된 것. 이 부분이 바로 알렉산더 맥퀸의 컨셉이에요. 그러면 브랜드에는 이제 이 컨셉들이 다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알렉산더 맥퀸의 컨셉은 엣지 있는 커팅, 스컬. 근데 이 스컬이 음산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이 댄싱 스켈톤이라고 하는 그 위트 있는 심벌을 또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는 있지만, 그 어두운 부분의 이미지를 또 위트 있게 이렇게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컨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이제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테마는 문학에서 참 쉽게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문학 작품의 근본적인 의도나 전체적인 의의, 작가가 작품을 쓸 때 테마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그의 사상을 플롯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테마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근대 소설에서는 테마에 의해 그 작품에 대한 개성평가의 반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소설에서는 문학 작품에서는 테마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테마가 패션이랑 연관이 되면 어떤 부분이냐? 바로 트렌드예요. 컨셉이라고 하는 뼈대가 있으면 테마는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컨셉이 명확하게 서 있고 트렌드가 오면 우리 브랜드에 맞는 테마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컬렉션이 1년에 통상적으로는 4번이 열리는데, 이 4번의 테마가 다 틀린 부분이 있죠. 하지만 줄기는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테마 안에는 또 테마를 더 잘게 나눠지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브랜드에 따라서는 소테마라고 해서 이 큰 줄거리의 테마가 있고, 이 줄거리에서 파생되는 소테마로 삼아서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 한 달씩을 각기 다른 테마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마가 명확하게 결정이 나면 이제 디자인 작업을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디자인 작업이라고 했을 때 시리즈라고 하는 이제 디자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알렉산더 맥퀸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알렉산더 맥퀸의 그 아이템들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셔츠예요. 보여드릴 그 사진은, 이 셔츠는 그냥 보는 순간 알렉산더 맥퀸스럽구나. 그러니까 이 옷 안에 있는 라벨을 보지 않아도 이거는 누가 봐도 알렉산더 맥퀸의 셔츠야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베이직한 셔츠인데 지퍼 여밈으로 8개 돼 있죠. 그래서 지퍼를 열면 사진에서 보다시피 레드 색깔의 컬러 블럭이 나옵니다. 베이직한 거를 그들만의 테크닉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사진은 코트의 모습인데 형태감은 베이직해요. 그런데 허리선에
다시 지퍼 여밈으로 지퍼를 열면 레드 컬러의 배색이 보입니다. 이게 시리즈예요. 지퍼라는 디테일, 레드라는 컬러. 그러면 사진에서는 셔츠와 코트가 있는데 이 지퍼와 레드를 가지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 스커트, 액세서리까지 이 디테일들이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남성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트가 보여졌지만 바머 자켓에 이 디테일을 시리즈로 첨가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복종에 관계없이 이 레드와 지퍼라는 거를 가지고 디자인을 계속 풀어나가는 거를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리즈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이 시리즈가 모여서 그룹핑이라는 거를 하게 돼요. 지금 모델도 코트에 이제 풀착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리즈 단품에 어울리는 아이템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코트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팬츠를 입고 있고 셔츠를 입고 있고, 그 셔츠 안에 터틀넥이라고 하는 니트를 입고 있는데 스트라이프를 입고 있어요. 이 풀 착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리즈와 연관된 그룹핑의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작은 디테일이 모여서 가는 부분을 시리즈. 근데 이 시리즈의 포인트는 뭐냐면 동일한 이미지가, 디테일이 계속 딸려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코디하기 위해서는 서로 각각의 다른 아이템들이 필요한데, 이 아이템들과 시리즈를 묶어주는 부분을 그룹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디자이너로 초창기에 신입 디자이너로 일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학교나 그 패션 스쿨에서 이 시리즈와 그룹핑의 개념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에 들어와서 그 실전에서 스케치를 하게 됐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팀장이 되고 실장이 되고 그 다음에 직급이 계속 올라갈수록 이 스킬을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는 디자이너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하면 컨셉, 테마, 그룹핑, 시리즈, 이 스토리를 하나 한 몸처럼 엮어낼 수 있는 스킬이 디자이너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오늘 설명드린 이 네 가지가 디자이너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디자이너의 기본 스킬은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이 스킬을 총동원한 포트폴리오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